안녕하세요. 고마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경매물건을 하나 봤는데 7층짜리 통으로 나온 도시형 생활주택이었어요.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이 6개 층에 한 층당 방이 6개가 있었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씩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되게 아쉬웠던 건 뭐냐면 거기서 지금 점유하고 계신 분들이 임차인 분들인데, 그 임차인 분들이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다 날릴 위기에 처했어요. 왜냐면 전세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당이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경매가 끝나고 나서 배당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고스란히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다 못 찾고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인 거죠. 나이대도 20대, 30대 사회 초년생들이었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됐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만약에 등기부 등본만 분석할 줄 알았다면, 등기부 등본만 볼 줄 알았다면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았을 텐데, 되게 아쉬운 마음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내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리스크가 얼만큼 되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막 올려달라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도 이 리스크 분석을 해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서 리스크가 생기면 전세 보증금을 올려주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계약서에 특약을 넣던가.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등기부 등본이에요.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표제부는 토지 지번, 건물의 명칭 및 기호, 그리고 건물의 내역 이런 것들, 그리고 대지권이 얼마인지, 표제부에는 그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어떻게 리스크 분석을 하느냐, 표제부에는 그냥 이 부동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표제부는 읽고 넘어가면 되고요. 갑구와 을구의 내용을 접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접수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야 돼요. 갑구에 2005년 5월 3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을구에는 2005년 4월 20일 요거 먼저 적는 거죠. 2005년 4월 20일 근저당권 설정,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2005년 5월 3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접수된 시간이 빠른 순서대로 알고 있어요. 적어야 돼요. 그러면 갑구와 을구에 있는 등기 목적에 대한 접수일을 기준으로 빠른 순서대로 엑셀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엑셀에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메모장에만 그냥 해도 돼요. 엑셀 굳이 필요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정리를 하는데, 권리점 기태사항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말소가 됐거나 변경이 됐다는 얘기인데, 보면 2005년 4월 20일 날 채권 최고액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2억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2년 7월 25일 날 변경이 된 거죠. 2억 정도 됐던 근저당권이 5,3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이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엑셀로 이제 조정을 하면 2012년 7월 26일 날 5,300만 원, 2012년 10월 10날 채권 최고액 6천만 원이 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요 앞에서 보여드린 등기부 등본상에서의 근저당권은 현재 1억 1,300만 원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최근 매매가가 3억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임대인이, 그러니까 집주인이 2억에 내놨다. 요거 이제 이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리스크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집의 가치는 최근 매매가니까 3억이잖아요. 3억에서 근저당권이 요만큼 들어가 있는 거니까 3억에서 1억 1,300만 원을 빼면 1억 8,700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이 집의 가치는 이제 1억 8,7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집주인이 요만큼을 돈을 빌려서 썼으니까 1억 8,700만 원이 남은 거고, 그러면 리스크는 뭐냐? 내가 이제 전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집의 가치가, 남아있는 가치가 1억 8,700만 원이고 내 전세보증금 2억을 넣으면, 만약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치면 나는 1,3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1,3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나는 1,300만 원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집에 꼭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넣어 놓는 거죠. 전세 보증금은, 요 전세 보증금 2억은 선순위 근저당, 앞에 있는 5억 5,300만 원과 6천만 원, 근저당이 걸려있는 1억 1,300만 원 중에 실제로 이 사람이 얼만큼을 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2억을 가지고 요 근저당권을 없애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2억을 내고 이 사람이 1억 1,300을 다 지워버리면 아무 리스크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갑구와 을구에 있는 이런 내용들, 저당, 근저당, 뭐 압류, 가압류, 이런 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보면 등기 목적에는 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것들이 써져 있을 거고, 접수율이 들어가 있을 거고, 등기 원인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얼마가 잡혀져 있는지가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엑셀이나 메모장에다가 시간 순서대로 정한 다음에 그 집의 최근 뭐 2개월이나 3개월 최근 매매가, 뭐 국민은행 조회를 해봐도 되고 호갱노노를 봐도 되고, 최근 매매가를 보고 그다음에 나의 전세 보증금을 보고서 이렇게 남은 가치가 얼마고 내 보증금을 뺐을 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남은 가치보다 내 전세 보증금이 작다 그러면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그렇더라도 이렇게 특약사항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저당, 근저당 같은, 저당이나 근저당, 압류, 가압류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내 전세보증금 가지고 이런 거 없애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잔금을 치르고 내가 이사하는 날 아침에 임대인, 그러니까 집주인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공인중개사님한테 등기부 등본 오늘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등기부 등본 한번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 전에 계약서를 처음 썼을 때의 등기부 등본하고 오늘 내가 이사가는 날에 등기부 등본이 같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같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만에 하나, 이거 뭐 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도만 평가 분석을 해도,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세보증금, 기존 전세보증금에다가 올려달라는 전세보증금까지 포함을 해서 리스크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만 해도 내 보증금을 지키는 데는 충분한 분석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의 집들은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다, 등기부등본을 뽑아봤는데 이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4페이지인데 10페이지가 넘는다,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등기부등본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고서 리스크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거 한 5분 정도만 투자하면 되니까 5분 정도 투자해서 보증금을 꼭 지키시길 바라고요. 잘 보시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 한번 떼보시고 리스크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도 있고요. 부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비 요즘에 되게 많이 오는데 피해가 없길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